안녕하세요. 자바 웹개발 워크북의 엄지입니다. 5장 MVC 아키텍처. 이번 장에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걸 모델, 뷰, 컨트롤이라는 세 가지 역할자로 나눠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먼저 MVC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방식은 올인원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를 서블릿 혼자서 다 감당한다는 거죠. 굳이 우리 개발자로 따진다면 1인 개발자로 보면 되겠죠. 회계 처리도 본인이 하고 개발도 하고 영업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웹브라우저가 서블릿 컨테이너가 요청하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그 서블릿의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요청하게 되고, 서블릿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서 작업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리턴하게 되죠. 그럼 서블릿 컨테이너가 응답하는데, 이때 서블릿이 담당하는 일이 뭐죠? 요청 파라미터를 가공하고 또 업무 관련 로직을 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꺼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결과 데이터를 HTML로 만들어서 브라우저에게 리턴하는, 여기까지를 모두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올인원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게 기존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4장까지 한 예제 만들었던 이 방식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뭡니까? MVC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먼저 중간에 제가 보세요. 기존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블릿 컨테이너가 중간에 개입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서블릿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그림이 단순해지거든요. 예, 좋아요. MVC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MVC 아키텍처 하면 여러분 딱 그림 보시면 기존에 서블릿 혼자서 담당하는 걸 모델과 뷰로 이렇게 분가를 시켰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뽑아가지고. 즉 서블릿이 하던 일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어떤 내부적으로 업무 관련 로직을 수행하는 부분을 모델 객체에 분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HTML 화면을 만드는 걸 뷰라는 역할자에게 분가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요청이 들어오면 이 서블릿은 모델 역할자에게 그 작업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위임하게 되고, 모델은 작업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서블릿에게 리턴하게 되면, 서블릿은 그 결과를 받아서 뷰 역할자에게 화면 생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뷰 역할자는 그 화면 HTML 생성 결과를 리턴하게 될 것이고, 서블릿이 최종적으로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브라우저에 응답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MVC입니다. 즉 서블릿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그걸 어느 모델에게 던지고 어느 뷰에게 요청할지 요걸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 및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되죠. 뷰는 아까 뭐 한다 했죠? 모델이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화면을 생성하는 일을 한다 했죠. 이렇게 기존에 서블릿이 하던 일을 이렇게 세 개의 역할자로 나눠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MVC 아키텍처가 등장한 배경은 이게 뭡니까? 기존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 배경 같이 이해될 것 같아요. 실제는 이제 MVC 아키텍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세계화와 인터넷의 등장이라는 이걸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계화, 즉 글로벌 비즈니스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 자,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 곳곳이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계화, 즉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흐름이 이게 대두되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어떡합니까? 글로벌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나 LG가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외부의 전 세계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자, 당연히 글로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고객들에게 빠르게 제품을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제품의 생명 주기가 그만큼 단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한번 발표할 때 한 10년 후에 발표하고, 그러다가 또 줄어들어서 5년에 한 번씩 제품 발표하다가 지금 거의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특히 스마트폰 보세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애플 보세요. 애플도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제품 발표하다가 지금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예 제품을 나눠서 고객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 연초에는 아이폰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또 다른 제품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품 생명 주기가 단축되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조직과 그리고 업무가 변경되게 되죠. 이런 조직도나 업무가 자주 바뀌게 되면 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자주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주 바뀌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전산팀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기능을 추가하고 변경하기 좋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배포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웹 아키텍처고, 그 웹 아키텍처를 좀 더 유지보수하기 좋게끔 만들자는 게 MVC 아키텍처인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웹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장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MVC 아키텍처 결국은 뭡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유지보수가 쉽도록 중복 코드의 작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코드의 재생성을 높이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던 일을 좀 역할을 나누자는 거예요.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이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객체와 객체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유지보수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MVC의 실행 흐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예전처럼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을 거예요. 다만 서블릿이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모델 객체에게 그 실행을 위임하게 됩니다. 모델 객체는 DBMS를 통해서 셀렉트를 한다거나 인서트를 한다거나 업데이트 딜리트를 하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DBMS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요. 모델 객체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자바 객체에 담게 되겠죠. 이때 어떤 결과를 담는 이런 객체를 우리는 밸류 오브젝트, 값 객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즉 DT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값 객체에 담고 서블릿에게 리턴하게 됩니다. 서블릿은 그 결과를 가지고 화면을 생성해달라고 JSP, 뷰 컴포넌트에게 요청하게 되죠. JSP는 모델 객체가 만든 값 객체를 참조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HTML 결과를 만들어서 서블릿에게 리턴하게 됩니다. 서블릿은 그 HTML 결과를 HTTP 프로토콜에 맞춰서 웹브라우저에 응답하겠죠. 이것이 MVC가 돌아가는 구동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5장에서 바로 만들 게 기존의 예제들이 이제 서블릿 혼자서 처리하는 구조라면 지금 5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 역할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서블릿 혼자 하던 일을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처리는 모델 객체에게 분가시켜버리고, 화면 이 생성은 JSP에게 분가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재사용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좀 쉽게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MVC 구조의 목적입니다. 자, 5장 1절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장 2절에서 뵐게요.